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별거 없는 영상이지만 간단하게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파이포 일하러 갔을 때 시티에서 숙소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냥 혼자 앉아서 썰을 풀고 싶어가지고 날씨가 좋거든요 오늘은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앉는 자리가 있는데 어떤 친구에게 한 끗 차이로 뺏겼습니다. 커피 그리고 베이글. 이거는 그냥 코스트코에서 파는 블루베리 베이글인데 제가 그냥 베이글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오늘 지인분이랑 간단하게 제랄튼을 놀러 갔다 오려고 했어요. 차 세팅도 끝났고 어디 이제 간단하게 한 군데 갔다 오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차 설치한 거 잘 작동되는지도 또 테스트 해볼 겸,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저희는 스피어피싱을 목적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다 날씨가 중요했는데 바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다음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벌써 날씨가 이렇게 좋아 버리니까 뭔가 그냥 일단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딱 먹고 있는데 급 모닝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잠깐 집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 내 자리 친구 빠졌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커피 마시러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곳으로 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포를 갔을 때 숙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원래 지내는 쉐어하우스에서 그냥 돈 계속 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번째가 단기 숙소, 들어갔을 때는 집이 없고 나오기 전에 미리 숙소를 구해서 나오는 식으로 해서 뭐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단기 숙소를 잡는 거. 세 번째는 그냥 백패커스에서 지내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큰 틀로 봤을 때 이 세 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단점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단점일 것 같을 때라고 생각하는 게 단점이에요. 사실 살아보는 게 몸에 와닿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가 맞는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장단점이겠지만 장단점이랑 제가 살아봤을 때 후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쉐어하우스를 여기 시티에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 제 기준으로는 2주 정도는 돈 낼만 해요. 2주 하고 1주 나오고 2주 하고 1주 나오고 이 로스터면은 좀 돈 그렇게 괜찮거든요. 근데 3주로 가버리면 3주는 진짜 아까워요. 뭔가 일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한 달씩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3주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돈을 좀 많이 벌고 뭐 한다 해도 340불 이런 식으로 3주 돈이 나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별로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장점은 내가 언제든지 플라이아웃을 하면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그리고 내 냉장식품들 뭐 조미료 이런 것들을 편하게 보관하고 그냥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제 생각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차도 이제 주차할 데가 있고. 근데 차 같은 경우는 집마다 너무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뭐 정원 앞에 그냥 주차하는 집도 있고 가라지에 넣는 집도 있고, 집 그 가라지 주차장을 집주인분이 써가지고 따로 주차장 같은 데다 주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무리 그 동네가 치안이 좋고 뭐 한다 해도 차 유리를 깨고 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것도 되게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기 숙소. 엄청나게 짖네. 단기 숙소는 장점이 아까랑 반대겠죠. 이제 들어갔을 때 내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세이빙 되는 느낌? 사실 크게 세이빙은 안 됩니다. 세이빙 되는 느낌이 좀 있고, 나올 때마다 단기 숙소를 알아봐야 돼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 집 저 집 좀 살아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한 군데 그냥 정착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게 단점이겠지만, 뭐 외국 쉐어도 일주일 살아보고 이런 식으로 단기로 좀 살아보는 거, 네, 그게 좀 이제 장점 아니면 또 단점 이런 느낌이고, 이거에서 큰 단점이 그거예요. 차를 해결하는 거랑 내침. 이게 보통 단기로 하면은 파이포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공항에 파이포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99일까지 99불을 내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좀 웃긴 게 99불을 내서 저는 99일 동안 그냥 넣다 뺐다를 계속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 파이프 한번 가면은 2주 14일 가고 뭐 많이 가봐야 21일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주를 가든 3주를 가든 1주짜리를 가든 내가 파이프 공항에 넣으면 그냥 99불을 내야 되고 빼면 끝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넣을 때 또 내야 돼요. 저는 이거 시스템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왜 파이퍼 워커들을 위한 주차장이다, 물론 파이퍼 워커 아니어도 사용은 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예약을 할 때 뭐 검사하는 게 없어요. 뭐 너가 어디 컴팬이냐 이런 거 검사하는 게 없고 그냥 예약 일반 주차장 예약하는 식으로 예약을 하는 거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거 좀 이해가 많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일 들어가게 되죠. 99불을 내고 차를 막 그 주차장에 넣어야 되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제 짐이 있잖아요. 짐을 차에다가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둘 거 아니에요. 이게 워홀 초창기나 이럴 때는 짐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내다 보면은 이게 짐이 좀 많아지죠. 이게 생활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진짜 끝까지 짐이 최소화 시켜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 안에 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기 쉽고, 아무리 파이포 공항 주차장이고 뭐 CCTV가 있고 보안이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엔 보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걸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막 입구에서 검사하는 게 없거든요. 아직 털렸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죠. 저는 그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패커스는 제가 이거는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시국엔 좀 좋아요. 왜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백패커스들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6인실을 혼자 쓰거나 8인실을 혼자 쓰는, 제 지인도 그렇게 생활하는 지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인은 3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포 일을 하는데 백패커스에서 계속 묵어요. 근데 같은 백패커스를 계속 가죠. 근데 뭐 4인실, 6인실 이렇게 해도 항상 혼자니까, 애초에 예약을 할 때 사람 조금 덜 있는 게 좋으니까 4인실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6인실 해도 많아봐야 1명, 2명 잠깐, 그리고 있어봐야 잠깐 머물고 가는, 뭐 2, 3일 겹치는 뭐 그런 식이라고 해서 되게 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친구 성격에 맞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단기 아니면 쉐어가 좋아서 그 두 개 위주로 해서 백패커스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같이 생활하는 게 특정 상황에선 괜찮은데 그냥 뭔가 내가 쉬거나 이럴 때는 좀 불편해요. 뭔가 막 나는 지금은 쉬는 걸 선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옆에 친구들이 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 뭐 떠드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경우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용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쉴 때는, 아니면 그냥 내 머무를 때는 혼자 있는 게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쉐어나 단기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작년에 단기 쉐어로 계속 지냈었고요. 어떤 식으로 지냈었냐면, 저는 그 집주인분이, 제가 그 솔라팜 다닐 때 3주 근무였는데 3주를 일하고 나왔을 때 집이 비어 있으면 제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일주일 지내고 다시 솔라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냈었고요. 주차를 공항 주차장에 하지 않았고 그냥 집주인분이랑 가격 협의를 통해서, 가격 제가 돈을 좀 드리고 그냥 차 한 켠에다가 제 짐을 다 넣어놓고 차에다가, 그리고 집 옆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가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 짐이 차에 많이 있지만 집 앞에 돼 있는 차니까 좀 털린, 뭐 누가 털어간다거나 유리창을 깬다거나 하는 부담이 좀 적었는데, 그 당시는 적었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털릴 사람은 털리고, 아무리 뭐 치안 좋은 동네여도 털립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지인분들 중에 있었고요, 털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안 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일반 쉐어하우스로 바꾼 이유가, 점점 제가 짐이 좀 많아졌고 조미료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사실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건 무적이더라고요. 그 더운 호주 날씨, 그 또 차 안에 찜통 같은 데 넣어놔도 와 버티더라고요. 거의 2-3달 났는데도 맛 변화가 없어요. 와 대박이었어. 국뽕에 취한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좀 불편했던 게, 나와서 그냥 그날은 되게 바로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결국에 내 차에서 기본 짐을 옮겨야 되고, 아무리 한두 개 옮긴다 해도 그것도 일이잖아요. 일 끝나고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방이 좀 작아도 저렴한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짱 박혀서 생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구하게 됐고, 그때 괜찮은 집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지내다가 이제 집주인분의 사정으로 쉐어분들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집으로 옮겨서 여기서 지금 생활 중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더가 좀 열리고 워홀을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파이포 이런 정보가 되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파이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살아보고 이제 피부로 닿으면서 느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대충 짜여지는데, 영상 보고 이렇게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전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윙.